오늘부터는 수학 1 지금 이제 1호 교육 과정에서 고2로 올라가는 학생들 수학 1에서 대단원으로 세 번째 단원이죠. 거기에 수열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수열 중에서 이제 등차 수열부터 설명을 할 거고요. 등차 수열의 형태는 이제 A1, A2 이런 식으로 씁니다. A라는 숫자에 번호를 붙여서 A1은 첫째 항, A2는 두 번째 항, A3은 세 번째 항, A4는 네 번째 항 이렇게 쭉 해서 AN-1 보통 이건 자연수를 다루기 때문에 N으로 보통 많이 씁니다. N.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것을 이제 수열이라고 하고요. 요 N번째를 구하는 것을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차 수열을 한번 구해보면 등차라는 뜻이 같을 등자를 써서 차이가 같은 게 나열됐다고 해서 등차 수열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열됐는지 첫째 항이 있겠죠. 요거를 뜻하는 게 이제 첫째 항이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그 n번째까지 갈 때 n번째 요 n과 이 n은 같고요. 함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fn은 a 플러스 n-1 d라고 써도 되지만 함수는 보통 실수 전체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고 수열에서는 이제 an을 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함수랑 이제 극한을 보내다 보면 비슷해지는 게 많아지죠. 그리고 요 d는 common difference라고 해서 공차라고 합니다. 공통인 차수죠. 차이죠. 공통인 차이. 그래서 첫째 항을 A라고 두고요. 요 이제 일반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해 보면 두 번째 항은 차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플러스 D가 됩니다.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자꾸 차수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D가 더해지기 때문에 플러스 2D. 그 다음 게 A 플러스 3D. 자, 그러면 n-1번째 봅시다. 네 번째에 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n-1번째는 한 개 더 빼서 n-2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플러스 d를 더하기 때문에 a 플러스 n-1 d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이제 만약에 일반항을 구해봐라 13579 이렇게 나간다 했을 때 홀수죠. 요거는 플러스 2 플러스 2. 자, 그래서 D가 2가 되겠네요. D가 2가 돼요. 자, 그러면은 첫째 항은 뭐죠? 첫째 항은 1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항은 공식을 만약에 써보면 1 플러스 n-1 D가 되죠. 자, 그럼 요거를 전개해보면 2n-2니까 빼기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an 일반항이 완성이 됐습니다. 홀수를 나타내는 게 2n-1이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빨리 푸는 방법. 공차를 전개해 보면 분배 법칙을 해보면 n 앞에 있는 개수는 무조건 공차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나왔으면 공차를 바로 파악했으면 an은 2n이라고 먼저 써주세요. 2n. 그 다음에 1을 살짝 머릿속에 넣어봅니다. 그럼 2가 나오죠. 2. 근데 첫째 항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1을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한 개만 더 해보면 4씩 증가하는 걸 해볼게요. 2, 5, 3씩 증가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8 이런 식으로 쭉 3씩 증가하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면 AN은 3N이 되고요. 첫째 항 1을 살짝 넣어보니까 3이 나오는데 2가 나와야 되니까 빼기 1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은 공식을 안 쓰고 푸는 방법이고, 그래도 공식을 기억해야 되니까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셔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요거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또 뒤에서 다시 배울 텐데, 다음 항에서 그 전항을 빼면 공차로 일정해지는 게 등차 수열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했고요. 네, 등차 수열에 아까 제가 요거를 설명하면서 했지만 일반항의 형태는 보통
요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는 공차가 되니까 첫째 항을 빨리 찾으려면 대입을 해서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배우는 게 등차 중앙을 배웁니다. 등차 중앙이 뭐냐? 음, 예를 들어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두 항을 건너뛴 두 항을 더한 게 그 가운데의 두 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과 같은 거죠. 요거 여기다가 쓸게요. 2. 네. 평균과 같죠. 요거 예를 들어서 여기 2, 3, 4로 해봅시다. 2, 3, 4. 요거 두 개 더해보면 2a 플러스 4d입니다. 근데 얘를 2로 나눠보면 a 플러스 2t가 나오죠. 네. 그래서 등차 중앙도 되게 문제 풀면서 많이 쓰이고요.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거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은 요거 항상 얘기를 하면 오일러인가요? 1부터 100까지 학교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합 구하고 집에 가 했는데 순식간에 구하고 순식간에 풀어서 그걸 공식화했다는 일화가 있죠. 요거는 네 여기에서 첫째 항과 끝 항을 더해준 다음에 2로 나누면 전체 n개에서 그러면 합이 나옵니다. 요 이제 L은 뭐냐면은 라스트 할 때 L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구해볼게요. 그러면 SN은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아까 요거 쓴 겁니다. 위에서 2D, 3D 이렇게 쭉 해서 뒤에는 맨 마지막은 L이라고 쓸게요. L. 그러면 그 앞은 L 빼기 D겠죠. L 빼기 D. 네. 그래서 똑같은 SN인데 순서를 반대로 써봅시다. L을 먼저 쓸게요. L. 그 다음에 L 빼기 D. 그 다음 거는 L 빼기 2D 되겠죠. 요거는 A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얘는 A가 될 겁니다. 둘을 더합니다. 두 식을 더해보면 ESN이 되죠. A 플러스 L이 되고요. 얘도 D가 지워지니까 A 플러스 L 되고요. 얘도 2D가 둘 다 지워지니까 A 플러스 L 되고요. 얘도 A 플러스 L, A 플러스 L. 이게 몇 번째 항까지 한 거냐면 n번째 항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 합쳐보면 n의 A 플러스 L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ESN이니까 2로 나눠주면 2분의 n의 A 플러스 L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 되는 거죠. 등차 수열의 합. 그럼 이제 합 지금 L이라고 썼지만 여기 n 항번째 항을 보시면 n 번째 항이 결국에는 끝항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n 번째까지 수열을 다뤘을 때 그래서 L 자리에 이제 공식 요 공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니까 L 자리에 일반항을 대입해 줍니다. 일반항. 그러면 2분의 n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들어왔죠. 네, 그래서 a랑 둘이 더해주기 때문에 2분의 n에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 d가 결국에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되겠습니다. 네,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당연히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잘 기억하고 푸셔야 돼요. 요 문제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이과생들도 지금은 요번 수능까지는 나형에서만 나오는 그 단원이죠. 왜냐하면은 교육과정에서 수능 범위가 나형만 수학2가 이제 고1 때 배우는 이과 지금은 이제 고2 때 배우는 수학 1으로 갔습니다. 이 수학 1, 2가 자꾸 용어가 똑같은데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과생들만 배우겠고요. 이제 고2 올해 이제 올라가는 고2 학년부터는 다 배우니까 이제 수능에 곧 다 나올 겁니다. 지금 일단 내신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합을 배우면 이제 항상 요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등비수열 합도 배울 거고
그리고 이거를 모의고사에서 참 좋아합니다. Sn 빼기 Sn-1은 AN이다. 그런데 n은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된다. 요거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제 일반항 구하고 뭐 1, 3, 5의 A1, A3, A5의 합을 구하라던가. 그럼 첫째 항이 분명히 달라지거든요. 첫째 항은 이제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S1이 첫째 항이 되는 겁니다. 네, 요게 이제 굉장히 학생들에게 처음 배울 때는 이게 뭔 말이야? 그냥 Sn 빼기 Sn-1은 AN이 되는데 왜 두 번째 항부터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SN이 예를 들어서 2n제곱 플러스 3n이랑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비교를 할게요. 이거는 이제 왜 두 번째 항부터 해야 되는지. 일단 얘를 먼저 풀어보시면 Sn-1을 구합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셨겠죠? 요거는 1부터 n까지 합이고요. 얘는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둘을 빼보시면 n번째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빼면 an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그래도 금방 되는데 왜 두 번째 항이지가 이제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2의 n-1 제곱 3의 n-1.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빨리 푸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둘이 빼면 a n이 되죠. 그럼 요거 2n 제곱 n제곱 빼기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이고요. 이건 3의 n의 n-1을 빼면 되겠죠. 그러면 n제곱 지워지고요. 요거 계산하면 2n이니까 4n 되겠고요. 마이너스 2 나오고 n 지워지죠. 여기서 보시면 n 1차식은 n이 지워집니다. 요거 이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것들만 여기 앞에 나오게 되고요. 플러스는 3이 되죠. 그래서 4n 플러스 1이 일반항이 되네요. 자, 그러면 얘는 1부터인지 아닌지 먼저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A에다가 1을 넣어보고 S에다 1을 넣어봅니다. 둘이 같네요. 그러면 이제 1부터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똑같은 문제 2n제곱 플러스 3n까지 쓰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5를 쓰겠습니다. 5. 그럼 달라지나 생각하시겠지만 Sn-1을 해보면 이제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눈치를 채겠죠. 둘을 뺍니다. 자, 그러면 5는 어떻게 되죠? 상수가 있어봤자 지워집니다. 그래서 an이 나오는데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게 돼요. 플러스 3n 마이너스 n-1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럼 똑같죠? 5가 지워졌으니까. 그럼 얘도 계산을 똑같이 해보면 4n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을 구해보면 5가 나오죠. 근데 S1을 구해보면 5에다가 10이 나오게 됩니다. 둘이 다르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2부터만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Sn 빼기 Sn-1을 구할 때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를 항상 뒤에 써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실수를 덜 합니다. 일부러 이제 요걸 실수를 하게끔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떤 수열이냐? 첫 번째는 10이지만 두 번째 항에는 여기 이제 2를 넣으면 됩니다. 2부터 성립하니까 2는 9가 되죠. 갑자기 줄어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4인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첫째 항만 등차 수열이 안 이루어지고 두 번째 항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뭐 S 그냥 간단하게 4를 구해볼까요? 지금 제가 4까지 썼으니까 4를 구해보시면 요거는 4, 46, 32 더하기 12 더하기 5 그래서 44에 49가 나오죠. 자, 요것도 봅시다. 요거 둘이 더하면 30이죠? 요거 그래서 더하면 39 10 더하면 49 나오죠. 네,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어떤 형태냐 하면은 요 5가 첫째 항한테만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첫째 항이 5였잖아요. 왜 5로 썼을까? 딴 걸로 쓰면 더 좋을 텐데. 네, 5 더하기 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에. 그래서 5가 더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등차수열 합공식을 여기서 쓰고 싶으면 5, 9, 13인데 여기에 플러스 5가 붙어 있는 형태인 거죠. 첫 번째는 10인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SN에서 5가 나왔다고 해도 첫째 항에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만 신경 쓰고 풀어주시면 돼요. 등차 수열에서는 상수 부분이 그거죠. 그 뭐야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5로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도 다시 한번 요거 이제 애들한테 외우라고 할 때는 S0을 넣었을 때 그냥 0이 나오면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0을 넣었을 때 0이 안 나오면 첫째 항부터 성립을 안 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럼 원래 0 넣으면 안 되죠. n은 자연수라고 지금 수열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데 뜬금없이 0 그냥 이거 학생들 뭐 기억하라고 할 때는 그냥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오면 첫째 항부터 성립하고 스타트를 0으로 시작하는 거죠. 0부터 이제 쭉 시작을 한다는 거니까 얘는 첫째 항부터 다 성립을 하는데 0을 넣었는데 얘는 5가 나오죠. 그러면 아 첫째 항에 5가 더해져 온 것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그럼 첫째 항만 5를 더해서 쓰고 이런 거 일반 항을 구했어도 쓰고 나머지 항부터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빨리 푸는 방법이 있죠.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시면 이제 조금 느끼실 거예요. 미분과 적분의 관계가 미분을 하면 이제 차수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고 다항함수에서 그리고 적분을 하면 차수가 늘어납니다. 근데 적분을 나중에 배우다 보면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를 구하게 됩니다. 점점 뭔가 커지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면 합에서 그냥 각각의 일반항이 나올 거고요. 다시 그 일반항을 적분을 하면 이런 합이 나온다고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요 2를 밑으로 떨굽니다. 그러니까 뭐 개념서 같은 데는 AN의 형태는 EAN이 될 거다. 왜냐하면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 형태는 2차 형태여야 돼요. 2차 형태. 2차 형태고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을 한다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시면 아 요거 2가 밑으로 내려와서 차수가 하나 줄어들고 2를 곱해주는구나 생각하셔서 AN은 시작할 때 4N으로 시작합니다. 4N. 근데 상수항이 없죠? 그럼 1을 넣었을 때 5죠. S1이 5죠. 그럼 얘가 그대로 첫째 항이 5가 돼야 돼요. 요거 아까 위에서 했던 거 요거 있죠. 1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유도하는 거 1 넣고 5가 되려면 플러스 1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하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옆에 것도 이제 상수항이 딱 나왔으면 얘는 두 번째 부터 시작하지 생각하시고 AN 만약에 구하면 이런 과정을 안 하고 그냥 여기 이 앞에 곱해진 상수에다가 두 배를 곱해주면 4n이 됩니다. 지금 미분을 원래 미분을 이렇게 쓰지만 교과정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배우니까 4n 쓰고요. 그럼 5를 가립니다. 이렇게 상수항이 없을 때 첫째 항부터 성립하니까 그래서 5를 가리면 1을 넣게 되면 5가 나오죠. 그래서 얘도 플러스 1이지만 상수항이 있어서 얘는 2부터 시작하는구나 해서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내신에서는 많이 여기 학교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원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수능에서도 한 문제씩 꼭 나오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을 간단하게 나타내 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공식이 다 외워지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등비 수열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